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청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날 중 하나입니다. 6.25 전쟁 발발 75주년 되는 날인데요.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5,000년을 같이 살고 75년간 헤어져 산 남과 북. 우리는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상임공동대표이신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예. 자, 오늘 6.25 전쟁 발발 75주년 되는 날인데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고 계신지요? 네, 당연히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기억이죠.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보면 이념, 그 냉전의 이념 속에서 서로 죽이고, 또 국도 역시 완전히 피폐된 기억이기 때문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장 생생한 교훈을 주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땅의 주인으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평화를 일궈야 될 책임을 또 느끼게 됩니다. 예. 그렇죠. 네. 자, 우선 지금의 남북관계 진단부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새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남북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남과 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된 것은 윤석열 전 정부의 그 출범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한 정권 때문에 이런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됐다면 또다시 한 정권이 달라진다면 또다시 바뀔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남측의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겠습니다만. 네. 사람 마음도 좀 이렇게 상했을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렸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동안 그 세계 정세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는 더 공고해진 듯한데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외교 전략은 어때야 할까요? 네. 가장 기본 어떤 기조는 한반도 평화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신냉전주의라고까지 불려질 정도로 대립 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럴 때 또다시 특정 어떤 그 세력의 대리인 형태로 앞장서서 오히려 이 분열과 갈등 대결 구도에 휩쓸려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현 대통령이 이제 불참하기로 결정한 거 아주 잘한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어차피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함, 어떤 경계선상에서의 줄다리기 형태의 외교로 가야지, 지난 정부 때는 완전히 미국의 어떤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그 군사훈련, 일본군까지 불러들여서 군사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네. 그 미국과 일본의 어떤 협력은 기본이고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도움을 청하는 이런 외교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 경계에서 그 줄다리기라는 것은 어차피 두 세력이 부딪힐 적에 어느 한쪽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이미 기본의 어떤 미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러의 관계, 더 나아가 북과의 관계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풀어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북한과 한 민족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좀 부탁도 하고
참 우리가 그 기존에 잘했던 그런 외교적인 역량을 잘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하나씩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 정부에 바라는 바나 또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방송도 뭐 순제적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이런 거 봤을 때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북한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어떤 움직임은 남한의 어떤 선언적인 어떤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것을 늘 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2019년도 말에 북한을 방문했었습니다만 그들이 늘 하는 게 말은 이제 필요 없다.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걸 하자. 이거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어떻게 보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명분이나 선언보다는 구체적인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북한도 네네. 호응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종교인들과 또 민간 차원에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우리 우희종 교수님께서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1996년도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요. 철저하게 민간 차원에서 그 당시는 북쪽에 계신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공식 NGO 단체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간에 긴 그거는 생략하고 이 민간에서 상호 협력 관계 남과 북에 그래서 주로 의약품이나 혹은 예전에는 먹거리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북한과 함께 역할해 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이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 6개 종단의 종교인들과 또 시민단체가 함께 시작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단체 홍보 같아서 좀 생략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종교인들과 시민단체와 아주 힘을 합쳐서 정말 특정 종교가 아니고 다 모여서 하는 단체죠. 지금도 6개 종단 종교인들이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있나요? 네네, 공동대표, 이제 상임대표가 3분 있고, 그 외에 또 공동대표 한 10분 정도 계신데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간에는 오히려 여야 정치인들도 함께 했었고요. 천정배라든지 정의화라든지, 이렇게 민주당 혹은 한나라당 이런 분들도 늘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네. 요즘은 정치인들은 이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지금 남북관계 민간 차원을 포함해서 다 꽉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오늘 통일부에서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 민간 차원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죠. 아쉽게도 이게 정부의 성격 따라 매우 이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지금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면은 사실은 그동안 30년간 우리가 이게 쌓아온 남과 북의 신뢰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얼마든지 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는 개신교인들이 북한의 네. 개신교인하고 다른 나라에서 만났나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나 그것만으로도 네. 과태료를 물었던 네. 예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번 또 정부의 통일부에서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을 포함한 우리 민간 차원의 어떤 활동도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가장 시급한 대북 지원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원 분야 이전에 먼저 전제될 건 빨리 이 남북의 교류 관계 복원입니다. 예.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완전 차단됐고 박근혜 거쳐서 겨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풀어가려고 그랬을 때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차단돼서 그야말로 적대적 관계가 됐다 보니까 네. 이 교류 관계가 공식적으로는 좀 다 차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소한 우호적인 관계로 만들어서 이 교류 관계를 복원해야 되고요. 오늘
정부에서 말한 게 그걸 이제 전제한 거라고 보고요. 그게 가장 시급하지만 그게 된다면 북쪽과 약속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영양이라든지 보건 의료, 그리고 지금 그 북한에서 가장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각 지역별 병원 설립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첨단 기자재나 이런 게 그동안에 뭐 오랜 기간에 그 북한 제재 때문에 그런 병원이 설립이 돼도 첨단 기기가 들어가 참 어렵습니다. 예. 이제 이런 각 지역 병원 설립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시급한 분야입니다. 네. 정말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북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또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부터 돌려내려는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를 위한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종교의 공통된 모습인데, 아쉽게도 국내에 이런 어떤 지점이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잘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남북 대화를 위해서는 남측의 어떤 인식이 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돼야 되는데, 네. 저희가 30년 이런 지원 사업을 해봤을 적에 오히려 이러한 사업을 빨갱이 일이라든지 아하. 왜 하냐든지 필요 없다든지 이런 이 남측의 어떤 정이 꽤 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종교인들 또 종교단체가 함께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어떻게 현장에서 풀어낼까, 그리고 민족이 가장 아파하고 있는 남북 문제 어떻게 접목시킬까, 이런 지점을 늘 상기시켜주고 인식 전환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북의 어떤 민간 교류는 그동안 쭉 노력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측의 종교인들의 가장 시급한 해야 할 일은 남측 사람들의 어떤 평화의지, 소통과 교류에 대한 인식 전환에 종교인들이 좀 앞장섰으면 제일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자 또 불자시잖아요. 네네네. 네. 원불교도 좋아하시고요. 이렇게 또. 원불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교 중에 하나죠. 예. 이렇게 여러 종교를 두루 이렇게 공부해 오고 계시는데, 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민족의 화해 또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종교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과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특정 종교를 떠나서 종교인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민족의 이 분열은 우리 어떤 내부적인 어떤 동력 자체가 발휘되기 어렵게 외세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외세에 의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저는 이것은 정말 다양한 층위의 중층구조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현장에 펼쳐지는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 방향이 어떤지, 정책의 성격이 어떤지, 이것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때 현장의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이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종교적 가치로서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남북 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항상 사랑의 어떤 종교적 가치 입장에서 바라보고 늘 뜻을 모아서 여러 종단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한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우리 종교인들이 어딜 가서 사랑과 평화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민족의 화해임을 좀 이렇게 깨닫고 우리 종교인분들부터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상임공동대표이신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